공복, 최고의 약.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공복 시간을 만들면 내장의 피로를 해소하여 기능이 활성화되고 면역력도 향상된다. 혈당치가 내려가고 인슐린의 적절한 분비가 촉진되어 혈관장애가 개선된다. 지방이 분해되어 비만을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가 개선된다. 세포가 다시 만들어져 신체적 이상과 노화의 진행이 개선된다. 이처럼 다양한 몸의 리셋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바로 공복은 최고의 약인 것이다. 공복 시간 외에는 무엇을 먹든 상관없으며 공복 시간 중이라도 도저히 배가 고파 견디기 힘들 때는 견과류 정도는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다. 가능하면 매일 계속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주말을 이용해 주 1회만 실천해도 리셋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1장 1일 3식을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공복 시간을 만든다. 어떤 것이 장수와 건강을 보장할까? 1일 3식을 하는 것이 몸에 좋다는 생각은 착각이었다. 1일 3식이 이상적이라는 사고방식에는 확고한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하루 3번 식사를 하면 몸에 다음과 같은 손상들을 입게 된다. 위장을 비롯한 내장 기관이 충분히 쉬지 못해 피폐해진다. 체내에 염증이 생긴다. 고혈당을 초래한다. 노화 진행을 촉진한다. 만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식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이 식사 후에 졸음이나 피로, 나른함을 느끼는 것은 위장과 간장이 보내는 피로 신호일 수 있음을 명심하자. 혹은 여러분이 밥과 면류, 빵 그리고 단맛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치가 빠르게 올라간다. 혈당치가 상승하면 몸이 다양한 손상을 입기 때문에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치를 낮추려 노력을 한다. 이 혈당치의 오르내림이 완만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면 몸은 서둘러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고 혈당치가 필요 이상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러한 혈당치의 급격한 변화는 몸이 나른하거나 졸린 증상 또는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하게 된다. 1일 3식은 위장을 지치게 하고 몸의 이상을 초래한다. 사람의 몸에서 음식물이 위 속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2-3시간, 지방 성분이 많으면 4-5시간 정도라고 한다. 또한 소장은 위에서 내려보낸 소화물을 5에서 8시간에 걸쳐 분해해 수분과 영양분의 80%를 흡수한다. 다음으로 대장은 소장에서 흡수하지 못한 수분을 15에서 20시간에 걸쳐 흡수한다. 하지만 1일 3회 식사를 하면 아침에서 점심까지 4-5시간, 점심에서 저녁까지 6-7시간 정도이므로 직전에 먹은 음식물이 아직 위와 소장에 남아있을 때 다음 음식물이 운반되어 들어온다. 그러면 위는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소화 활동을 해야 하므로 점점 피폐해져 간다. 한편 장이 지치고 기능이 둔해지면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음식이 장내에 남으며 이것이 부패, 암모니아 등의 유해 물질을 발생시킨다. 장은 음식을 소화, 흡수하고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설할 뿐 아니라 체내로 침입하려는 이물질 바이러스나 톡소 등을 제거하고 몸을 지키는 면역 기능도 갖추고 있다. 장의 기능이 떨어져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나 폐렴 등의 감염 질환에 걸리기 쉽고 알레르기가 심해지며 암의 발생과 같은 일도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과식은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먹는 음식물의 양이 많으면 소화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장과 간장 등에 부담을 주게 된다. 특히 밤에 과식을 하면 쉬어야 할 내장이 잠을 자는 사이에도 일을 해야 해서 수면의 질도 저하된다. 한편 과식은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킨다. 활성산소에는 사물을 산화시키는 녹슬게 하는 힘이 있어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이물질 등을 살균, 제거하지만 한편으로 활성산소의 공격은 체내 DNA나 세포도 상처 입힌다.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원인은 스트레스와 자외선, 바이러스와 세균, 독성물질 등의 이물질 체내 침투, 과잉운동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과식도 그중 하나라고 한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면 세포가 산화되거나 상처 입기 때문에 세포의 노화가 진행되어 피부의 주름과 기미의 원인이 되며 세포에 이상이 생겨 암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음식으로 얻은 영양분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운반되지만 과식으로 혈액 속 영양분이 너무 많으면 혈액과 혈관 상태도 나빠진다. 과식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밥과 면류, 빵, 단 것 등 당질이 많은 음식이나 고기, 기름 등 치즈를 과다 섭취한다. 그리고 당질과 치즈를 과다 섭취하면 혈액 속 중성지방과 유해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해 혈관벽에 달라붙는다.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 그만큼 혈관이 좁아진다. 그 결과 혈액의 흐름이 악화되어 다음과 같은 증상을 초래하게 된다. 영양이 몸 구석구석까지 공급되지 않고 노폐물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아 피로와 냉증, 피부 트러블 등이 발생한다. 혈관과 심장에 큰 부담을 주어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경화가 생겨 뇌경색, 심근경색, 뇌출혈, 심부전 등을 일으킬 위험도 높아진다. 미국의 최신 연구가 증명 공복이야말로 장수와 건강의 열쇠. 과식의 폐해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의학계에서는
공복 단식과 건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예전부터 칼로리 섭취를 삼가는 것이 다양한 질병을 멀리하고 장수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논문들은 단식을 하는 것이 체중과 체지방의 감소로 이어지며 당뇨병, 악성 종양암, 심혈관 질환, 신경변성 질환,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공복 후 16시간이 지나면 몸속에서 자가포식이 기능하기 시작한다.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수많은 소기관한계의 세포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이 존재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호흡을 하는데 음식에서 흡수한 영양과 호흡으로 얻은 산소를 이용해 세포의 활동에 필요한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세포 내에 젊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얻은 사람은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자가포식에 의해 이 미토콘드리아도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다시 말해 자가포식이란 오래된 세포를 내부로부터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세포가 다시 태어나면 몸에 불필요한 물질과 노폐물이 한 번에 청소되어 세포와 조직, 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자가포식에는 세포 속에 침입한 병원균을 분해 정화하는 기능도 있어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인 것이다. 다만 자가포식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음식으로 얻은 영양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자가포식이 좀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가포식은 몸과 세포가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살아남도록 체내에 심어진 시스템으로 세포가 기아 상태에 놓였을 때나 저산소 상태가 되었을 때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2016년에 도쿄공업대학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자가포식에 관한 연구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했다. 자가포식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복은 1일 3회 식사습관과 과식이 몸에 준 손상을 리셋하고 몸을 내부로부터 소생시켜준다. 바로 공복이야말로 가장 좋은 약인 것이다. 제2장 무리 없이 공복을 만들어 몸을 되살리는 식사법. 수면 시간과 일어나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더해 연속 10시간 이상이 되면 지방의 분해가 시작되고 16시간 이상이 되면 자가포식 기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예컨대 수면 시간 전후로 고르게 배분하면 잠자기 4시간 전, 일어난 후 4시간을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시작하고 한동안 갑자기 4시간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내기 힘들다. 일어난 후 공복감이 시작하고 너무 크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때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보자. 또한 공복 중에 너무 배가 고프다, 공복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일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복 중이라도 견과류 정도라면 얼마든지 먹어도 상관없다. 나아가 이 식사법은 기본적으로 공복 시간 이외에는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다. 먹고 싶어지면 참지 말고 견과류 등으로 빈속을 달랜다. 처음 한동안은 오랜 세월의 습관 탓에 조금이라도 허기가 느껴지면 이내 무언가를 먹고 싶어지기도 할 것이다. 그럴 때는 견과류 가능하면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구운 것 섭취를 추천한다. 견과류는 고대인들이 주식으로 삼았던 식품으로 특히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구운 것이라면 저당질의 나트륨도 적은 반면 양질의 지방이 들어있다.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소량으로 포만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견과류는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가 고르게 들어있고 건강과 미용에 좋다고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게다가 놀랍게도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가자포식을 활성화시킨다는 사실도 연구 단계이지만 보고되고 있다. 견과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공복 동안에 생채소 샐러드, 치즈, 요구르트 등으로 빈속을 채워도 괜찮다. 한편 이 식사법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먹어도 좋은 시간에 자신도 모르게 공복에 대한 반동으로 폭식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장시간 음식을 먹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지면 중간중간 견과류를 먹거나 그 이외의 시간에 폭식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몸이 되어간다. 그때까지는 어쨌든 가능한 한 공복 시간을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자.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오래 지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좀 더 해볼 수 있다면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한 번만 참고 꼭 24시간 공복에 도전해보자. 일주일에 1회 꼬박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상태를 만들면 이 식사법의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공복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지방의 분해가 진행되고 자가포식도 더욱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은 평일은 공복 시간을 13에서 14시간 정도로 하고 휴일에 음식을 먹지 않는 24시간을 실천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한 끼 식사를 걸렀을 뿐 어느 순간 문득 24시간이나 먹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정도이지 괴롭거나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다만 의외로 쉽다고 해서 결코 24시간을 넘기는 공복 시간을 만들지 않도록 한다. 24시간 이상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몸에 부담이 커서 개인이 혼자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감소한 근육은 간단한 근육 트레이닝으로 보완. 이 식사법을 실천할 때는 반드시 간단한 근육 트레이닝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공복 시간을 만들면 하루에 총 섭취 칼로리가 줄고 체중도 감소한다. 물론 이때 내장 지방이 분해되지만 동시에 인체에 필요한 근육도 감소하게 된다. 단 근육 트레이닝이라 해도 거창하게 특별한 것을 할 필요는 없다. 계단 오르내리기, 팔굽혀펴기나 복근 단련 운동, 스쿼트를 할 수 있는 횟수만큼 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과도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쨌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또한 체중 60kg인 사람이 천천히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면 약 100kcal 소비된다고 한다. 이것은 체중 60kg인 사람이 12분 정도 조깅을 했을 때의 소비 칼로리와 맞먹는 운동인 것이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인 것이다. 제사장 공복력을 높이면 많은 질병을 물리칠 수 있다. 공복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데 왜 효과적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암이 생기는 구조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자. 우리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세포는 매일 분열을 반복하며 다시 태어나는데 세포가 분열할 때는 유전자 DNA가 가진 정보에 따라 정확하게 복사된다. 하지만 어떤 원인으로 DNA가 상처를 입으면 세포를 복사하는데 문제가 생겨 돌연변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암세포가 발생하는 계기가 된다. 정상적인 DNA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세포 분열의 속도와 횟수를 조절하지만 DNA의 복사 실수로 태어난 암세포는 억제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증식을 거듭한다. 단, 인간의 몸에는 DNA를 복구하는 효소가 있어 상처 입은 DNA를 바로 회복시킨다. 또한 DNA가 복구가 불가능한 상처를 입은 경우 몸은 그 세포를 바로 제거하여 암세포의 발생을 예방한다. 이것은 아포토시스라고 한다. 만일 복구나 아포토시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온몸에 혈액을 돌며 순찰을 하던 면역세포가 발생한 암세포를 깨끗하게 제거해준다. 인체는 이런 이중삼중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암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있지만 DNA에 가해지는 공격 횟수가 증가하거나 노화로 말미암아 복구와 아포토시스 기능,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 살아남는 암세포가 생기게 된다. 공복의 시간을 만들면 지방을 줄이고 비만을 해소하기 때문에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사실 암과 당뇨, 암과 지방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뇨병이나 비만에 걸리면 암이 발병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당치가 잘 내려가지 않는다. 또한 당뇨병인 사람도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몸은 혈당치를 내리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려 애를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체내 인슐린 농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인슐린의 농도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아포토시스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 세포의 증식이 촉진된다. 그 결과 암세포가 살아남게 되고 쉽게 증식하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과식 등으로 위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장내에 암의 원인이기도 한 유독물질이 쌓이게 되고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면역력도 떨어진다. 장내에는 수많은 면역기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복의 시간을 만들어 위장이 잘 활동할 수 있게 되면 유해 물질의 발생이 억제되고 면역력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암세포도 더 잘 제거할 수 있다. 공복력으로 혈액을 깨끗하게, 고혈압을 개선. 고혈압 상태가 일상적으로 오래 이어지는 고혈압증은 동양인에게 매우 친근한 생활습관병이다. 혈압이란 심장에서 내보낸 혈압이 동맥을 지날 때 받는 압력, 혈액이 동맥의 벽을 누르는 힘을 뜻한다. 그러면 고혈압에 무엇이 문제일까? 혈압은 왜 높게 올라갈까? 그 이유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이 끈적끈적해졌기 때문이다. 여분의 물질들과 노폐물이 혈관의 벽에 달라붙어 있거나 혈액이 끈적끈적하면 심장은 강한 힘으로 혈액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혈관이 받는 압력, 다시 말해 혈압이 높아지게 된다. 좁은 혈관과 끈적끈적한 혈액은 우선 심장을 약하게 만든다. 항상 강한 힘으로 혈액을 밀어내다 보면 심장의 근육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데 결과적으로 유연성을 잃고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혈압이 높으면 좁아진 혈관을 혈액이 통과하기 때문에 혈관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혈관벽이 점점 더 두꺼워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동맥의 혈관벽은 두껍고 딱딱해져 유연성과 탄력성을 잃게 된다.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한다. 예로부터 고혈압 발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염분 나트륨의 과다 섭취로 손꼽혔었는데 최근에는 내장지방형 비만으로 촉발된 고혈압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물론 과식도 고혈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혈액 속에 너무 많은 중성지방과 유해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내장지방이 분해되어 혈액 속의 당질과 지질, 유해 콜레스테롤이 줄면 고혈압 개선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자가포식은 동맥경화 등 혈관 장애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치매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복의 힘. 치매와 생활습관병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아가 활성산소가 뇌의 해마를 손상시키고 신경세포에 장애를 입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치매도 활성산소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공복의 시간을 만드는 식사법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며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낡은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 때문에 이 식사법은 치매 예방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면역력을 향상시켜 알레르기와 감염 질환을 물리친다. 면역세포의 60%는 장에 모여 있다고 한다. 음식과 함께 들어온 바이러스와 유해 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되고 애초에 몸에 해가 되지 않는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이다. 유해 물질로 장의 점막이 약해지고 장벽에 상처가 생기면 그곳을 통해 미소와 단백질의 체내로 유입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장을 잘 돌보고 과식을 예방하는 것은 알레르기를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공복을 즐기는 것이 궁극의 안티에이징. 노화는 세포의 노화로 촉발된다. 그러면 세포는 왜 노화를 겪는 것일까? 노화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세포의 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요인으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등장한 활성산소다. 활성산소는 산화시키는 힘이 강하여 소량이며 바이러스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많아지면 체내 세포도 산화시킨다. 덧붙이자면 노화는 40대부터 속도가 빨라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의 능력이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이다. 체내 활성산소의 90%는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낸다고 하며 미토콘드리아 속에는 항산화 산소도 존재한다고 한다.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젊고 질이 좋으며 수가 많을수록 그 세포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활성산소의 손상도 적게 받는다. 젊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는 항산화 효소가 활발하게 움직여 많은 에너지를 만드는 데 반해 활성산소는 많이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화와 가식, 운동 부족 등으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질과 수가 저하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몸속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는 늙고 질이 떨어짐과 동시에 수가 감소하여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하고 활성산소의 손상을 받기 쉬워 피로와 노화의 원인이 된다. 총 16시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가포식으로 세포 내 낡은 미토콘드리아가 일제히 청소되고 새롭게 만들어진다. 또한 공복 상태나 저혈당 상태를 만들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성장 호르몬은 대사 향상, 근육량 증가, 콜라겐 생성, 지방 분해 촉진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기미, 주름 등 노화로 인한 피부 문제나 근육량 감소에 따른 피로감 등이 개선될 것이다.